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이게 정말 날마다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파처럼 까도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이 김민석 후보에 대한 비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지난 2018년에 김민석과 가장 가까운 2008년에 이미 정치자금 불법적으로 받았던 강모 씨입니다. 김민석과 함께 2014년에는 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외 민주당, 이런 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처벌까지 받은 이 강모 씨에게 10년 뒤에 김민석이 이 강모 씨를 비롯해서 소위 10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 1,000만 원씩 4천만 원, 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빌렸다. 이게 모두 자금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요청서에 김민석이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빌렸는가라는 건 강모 씨, 이모 씨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 김민석과 이 강모 씨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이모 씨인데 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강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강모 씨를 비롯해서 이 10명에 1,000만 원씩 빌려준 것 모두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게 모두 강모 씨 주변 사람들 아니냐? 김민석도 밝히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이 사람들이 강모 씨가 소개해 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빌린 돈을 왜 아직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느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난 이후에 모두 갚았다. 그러니까 엊그제 모두 갚은 것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 김민석과 강모 씨의 관계, 여기 강모 씨 회사의 직원들일 것이다, 전부 다. 이 관계는 강모 씨가 김민석의 불법 자금의 저수지 아니었느냐. 김민석이 사실 상당한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강모 씨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었느냐. 이걸 이제 전달받는 과정에서 돈 세탁을 하는 과정이죠. 이제 차용증을 주고받는 식으로 세탁한 것이 아니냐. 강모 씨의 소개를 받아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모두 올린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김민석과 이 강모 씨가 지역위원장도 지냈기 때문에 비례대표나 공천을 바라고 김민석에게 뇌물을 줬을 가능성인데, 뇌물을 주고받을 가능성,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강모 씨, 김민석이 그 이전에 제가 이 추측입니다. 노무현과 그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민석이 하루아침에 정몽준에게 붙은 것, 이게 돈 문제 아니었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모두 인정하는,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도 이 부분을 이야기한, 그래서 이런 돈들이 지금 이 불법 자금으로 김민석이 누군가에게 은닉시켜 놓았을 것이다. 이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돈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본 이 부분입니다. 이 강모 씨가 김민석의 불법 자금의 저수지였을 것이다. 강모 씨가 또 따로 이렇게 뇌물을 줬을 수도 있지만 이게 1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돈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민석이 이 강모 씨와 강모 씨 주변을 통해서 이 돈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의 돈 출처, 이건 지금 김민석이 제대로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매일같이 드러나면서 김민석의 금은 자금,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강모 씨에게 맡겨놓은 혹시 강모 씨와 거래한 이 돈 이외에 더 많은 자금은 없는 것인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김민석이 그러니까 2008년 그즈음에 국내에 계속 머무를 당시에 중국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청와대는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학위를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학교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국민의힘에서 오늘 김민석이 그 당시에 이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김민석이 전혀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짐작이긴 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의 아주 이 권력자가 김민석에게 공짜 석사 학위를 주도록 이렇게 작동했을 것이다. 김민석과 중국의 이 권력층의 결탁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 김민석이 중국에 쇠쇠해야 하는 친중 총리가 아니냐, 중국에 복종해야 되는 총리가 아니냐. 지금 이재명도 중국에 쇠쇠해야 되는 친중 대통령인데 거기에 격에 맞게 김민석도 친중 총리다. 김민석이 중국과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느냐, 이 학위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김민석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이재명이 김민석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석사 학위는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국의 엄청난 이 권력자가 뒤에서 작동했을 것이다. 이 김민석과 중국과의 결탁, 이건 이재명과 중국과의 결탁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이재명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탄핵 청원이 지난 11일 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왔고 이게 이틀 만에 5만 명을 넘었다. 탄핵 청원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뭐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5만 명이 넘으면 이게 이틀 만에 5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이 국민들의 여론을 읽을 수가 있다. 이틀 만에 이재명 이 탄핵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탄핵 청원 내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청원인이 청원 취지에서 정상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 탄핵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행정부 권력까지 불법으로 손에 쥔 전과 5번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을 탄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게 해달라라는 게 이 청원 취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탄핵, 정말 저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방탄,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을 정말 탄핵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불법 비리를 저지르겠느냐. 우리 국정을 얼마나 망가뜨리겠느냐.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재명에 대한 탄핵이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 청원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런 국민들의 바람에 어떻게 발을 맞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3년 동안 그렇게 난동을 부린 걸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이재명을 탄핵해야겠지만 그래도 요건은 맞춰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뭐 민주당이 압도적인 절대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론에 또 국민들의 이 마음을 달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탄핵이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 것은 이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탄핵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아내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제 10일 좀 넘어가는데 법을 위반한 이런 혐의들 이제 곳곳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 중단이라든지 특히 방탄 입법을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되면 이재명의 법 위반 이런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좀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확실한 증거,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왔을 때 이재명에 대한 탄핵을 터뜨리게 되면 이 탄핵을 국회를 물론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우파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좀 적중을 하지 않는, 이 공격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이 탄핵 청원 부분이 있다. 이 내용에서, 혐의에서 또 실질적으로 이걸 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과 설득력은 있어야 한다. 또 타이밍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소위 부정선거 부분입니다. 이 부정선거 부분은 심각한 것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뭐 30건이 넘는 게 신고가 되고 이 투표 관리가 부실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부정선거, 전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관위를 때리는 것 또는 더 넘어서서 이재명 정권을 때리는 것, 이게 타이밍과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 때리게 되면 부정선거 부분은 이게 국민들 전체 여론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설득력 있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증거로 적절한 공격 수위를, 타이밍을 잡아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들어 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이재명의 재판 중단을 공격하려면 이건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지른 혐의, 범죄들입니다. 이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수사나 기소, 이 소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켜줘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가려서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참 이 감정적으로는 국민의힘 모두 해산하라, 국민의힘 모두 뭐 국회의원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모두 이 거리에 나와서 뭐 집회라도 하라, 시위라도 하라, 전부 삭발이라도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참 주장을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그룹은, 정당은 국민의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이 비판도 하지만 응원도 좀 필요하다. 또 장외 집회, 장외 시위는 이 부분도 내용과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한다. 그러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꽉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좀 실망이 되더라도 이재명 정권을 당장 끝장 내고 싶더라도 공격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공격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이런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오광수에 이어서 김민석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에서의 공격은 적중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보건대 주진우의 지적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 강모 씨가 김민석의 불법 자금의 저수지였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은 중국의 상당한 실권자가 뒤에서 김민석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도대체 그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이 김민석이 중국에서는 왜 필요했을까? 김민석은 이재명과 더불어 중국에 도대체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이 적중할 수 있는 공격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